여러분, 혹시 믿었던 사람에게 마음을 다해 진심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날카로운 배신의 칼날에 가슴을 베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이 사람을 믿는 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겠느냐며 스스로를 다독여보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의 잔해는 좀처럼 다시 쌓이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깊은 인간관계의 회의 속으로 밀어넣곤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비틀거렸던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 자신의 감정은 뒷전으로 밀어두고 상대의 비위를 맞추느라 진이 빠졌던 그런 날들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을 내 곁에 두려 하는 것은 결국 아무도 제대로 곁에 두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우리가 쏟을 수 있는 에너지와 진심은 결코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꼭 붙잡아야 할 사람과 내 영혼을 갉아먹는, 단호하게 잘라내야 할 사람을 구별해내는 해안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막막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척박한 유배지에서도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던 위대한 스승 다산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빌려보고자 합니다. 선생은 수많은 배신과 정치적 풍파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학문의 꽃을 피워낸 분입니다. 그분이 남긴 서늘하고도 따뜻한 문장들을 통해 여러분의 곁에 남아야 할 사람과 떠나보내야 할 사람에 대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계의 무게에 짓눌려 매일 밤을 고민으로 지새우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중견 기업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40 중반의 박지훈 씨가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평소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 혹은 거절할 줄 모르는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것을 일종의 훈장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판의 이면에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타인의 업무와 동료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느라 정작 자신의 가족과 자신만의 시간을 모두 잃어버린 공허한 박지훈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붐비는 듯 보였지만 정작 박지훈 씨가 업무 과다와 번아웃으로 쓰러질 듯 위태로운 순간에 진심으로 그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 박지훈 씨의 친절을 당연하게 여기던 사람들은 그가 조금이라도 지친 기색을 보이면 변했다느니 실망이라느니 하는 차가운 말들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습니다. 박지훈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곁을 가득 채우고 있던 사람들이 실은 자신의 진심이 아니라 자신이 제공하는 편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박지훈 씨는 깊은 자괴감에 빠져 회사를 그만둘 고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지훈 씨는 서재 구석에 먼지가 쌓인 채 놓여있던 다산정약용 선생의 글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나의 진심을 값싸게 파는 행위이다. 이 문장은 박지훈 씨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의 진심을 너무나 헐값에 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박지훈 씨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 완전히 재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고통과 깨달음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 시절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과 등을 돌린 지인들을 보며 인간관계의 허망함과 그 본질에 대해 수만 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사람과 과감히 끊어내야 할 사람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잘라내야 할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멀리해야 할 사람은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내뱉으면서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는 이른바 표리부동한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사람들을 간사한 물이라고 규정하며 이들과 섞이는 것은 맑은 물에 오물을 섞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지훈 씨의 회사 동료였던 최수진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최수진 씨는 늘 박지훈 씨의 옆에서 지훈 씨밖에 없어요. 지훈 씨는 정말 우리 팀의 보물이에요. 라며 과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박지훈 씨가 추진하던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자 누구보다 먼저 상사에게 달려가 박지훈 씨의 실수를 부풀려 보고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상대의 호의를 배신으로 갚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번지르르하고 태도가 지나치게 공손한 자를 의심하라. 지나친 공손함은 종종 무언가를 감추기 위한 가면일 때가 많습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는 달콤한 칭찬보다는 묵직한 신뢰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변에 앞에서는 웃으며 칭찬을 늘어놓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즐기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가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인연은 더 깊어지기 전에 단호하게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잘라내야 할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주변의 에너지를 모두 흡수해버리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인간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셨습니다. 기름진 밭도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결국 황폐해지듯이 부정적인 언어와 감정은 우리 마음의 밭을 망가뜨리는 가장 무서운 잡초입니다. 박지훈 씨의 오랜 친구인 이서연 씨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면 이서연 씨는 항상 자신의 불행한 처지와 직장 상사에 대한 욕, 그리고 세상의 불공평함에 대해서만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 박지훈 씨는 친구의 아픔을 공감해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만남이 거듭될수록 박지훈 씨는 이서연 씨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심한 무력감과 우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두 빨려나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기운은 병균보다 무섭게 전염된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매사에 안 되는 이유만 찾고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둠 속에 타인을 끌어들여 함께 침몰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힘든 상황에 처한 친구를 돕는 것은 미덕입니다. 하지만 그 부정함이 상대의 삶의 방식이자 정체성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도울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중하다면 여러분에게 독을 뿜어내는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두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반드시 잡아야 할 세 부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의 외로움 속에서도 자신의 곁을 지켰던 진정한 인연들을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잡아야 할 사람은 나의 잘못을 가감없이 지적해주고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정직한 조언자입니다. 정약용 선생에게는 강진 유배 시절 끊임없이 학문적 토론을 나누고 때로는 선생의 고집을 꺾어주었던 황상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선생은 비록 스승이었지만 제자의 날카로운 질문과 진심 어린 걱정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귀에 달콤한 소리만 해주는 사람을 곁에 두려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꼬집거나 쓴소리를 하는 사람에게는 불쾌감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사람입니다. 박지훈 씨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일하게 쓴소리를 해준 사람은 입사 동기인 김민준 씨였습니다. 김민준 씨는 모두가 박지훈 씨의 과한 친절을 이용할 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착한 사람 코스프레 하느라 내 인생 망치고 있는 거야. 거절할 줄 모르는 건 배려가 아니라 무책임한 거야. 당시 박지훈 씨는 김민준 씨의 말이 서운하게 들렸지만 시간이 흐른 뒤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등을 떠밀며 벼랑 끝으로 몰아갈 때 유일하게 자신의 앞을 막아선 사람이 바로 김민준 씨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의 병을 알려주는 의사는 귀한 손님이고 내 마음의 병을 알려주는 이는 진정한 벗이다.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고도 미움받을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손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는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항로에서 암초를 피해가게 해주는 가장 소중한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잡아야 할 사람은 내가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있을 때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의리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꽃이 피었을 때는 찾아오지만 꽃이 지고 나면 미련 없이 떠나갑니다. 정약용 선생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그의 문전성시를 이루던 사람들이 그가 영모의 누명을 쓰고 유배길에 오르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선생을 비난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선생의 안부를 묻고 천리길을 마다치 않고 서신과 먹을 것을 보내준 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생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참된 모습은 이익이 다했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시련은 내가 가진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옵니다. 돈이 없고 명예가 실추되고 건강을 잃었을 때 내 곁에 누가 남아있는지를 보면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지훈 씨가 번아웃으로 휴직을 선언했을 때 그에게 연락을 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소 무뚝뚝해 보이던 선배 한 명은 박지훈 씨의 집 앞으로 찾아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사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고생 많았다. 잠시 쉬어가는 것도 실력이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 그 짧은 한마디가 박지훈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파티에 함께하는 100명의 지인보다 내가 눈물 흘릴 때 함께 침묵해 줄 수 있는 단 한 명의 사람이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추운 겨울을 지날 때 자신의 외투를 벗어주는 대신 곁에서 함께 떨며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늘이 보내준 보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잡아야 할 사람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함께 배움을 실천하는 향기로운 사람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관계에 감정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에게 집착하거나 속박하지 않으면서도 깊은 신뢰 속에서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어린 제자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스승과 제자라는 관계를 넘어 진리를 탐구하는 동반자로서 그들을 대우한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거나 유흥을 즐기는 관계가 아닙니다. 함께 책을 읽고 인생의 가치에 대해 토론하며 상대가 가진 재능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관계입니다. 박지훈 씨는 휴직 기간 동안 평소 배우고 싶었던 목공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지위나 연봉이 아닌 나무의 결을 이해하고 가구를 만드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그곳의 강사는 박지훈 씨의 서툰 솜씨에도
지훈 씨만의 개성이 담긴 선이 아주 멋지네요. 라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박지훈 씨는 그들과 소통하며 타인의 시선에 갇혀있던 자신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난초의 향기는 방 안을 가득 채우지만 좋은 사람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도 남는다. 만날 때마다 새로운 자극을 주고 나의 세상을 넓혀주는 사람, 내가 꿈을 이야기할 때 비웃지 않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의 인생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잘라내야 할 두 사람과 반드시 잡아야 할 세 사람에 대해 함께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눈을 감고 여러분의 휴대전화 속에 저장된 수많은 이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영혼에 따뜻한 위로를 주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 혹시 거절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잘라내야 할 사람들의 독서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잊어버린 채 반드시 잡아야 할 사람의 손을 느슨하게 쥐고 있지는 않나요?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의 핵심은 결국 나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단단하게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어야 비바람이 불어도 좋은 새들이 날아와 쉬어갈 수 있고 해로운 벌레들이 꼬여도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정리는 타인을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기 위한 가장 숭고한 용기입니다. 독을 품은 꽃을 꺾어내고 가시 돋친 잡초를 뽑아내는 것은 잔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이라는 정원을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채우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박지훈 씨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기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자신을 배신했던 사람들에게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리를 두었고 자신에게 쓴소리를 해주었던 친구와 묵묵히 곁을 지켜준 선배에게 먼저 다가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 결과 박지훈 씨의 주변에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관계의 깊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진정한 인연들과 함께 매일매일을 향기롭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그 짧은 여정 속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귀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잘라내야 할 사람을 잘라낼 때 비로소 우리는 붙잡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마음의 빈자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약용 선생이 건넨 이 서늘하고도 따뜻한 지혜가 여러분의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에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섞여서도 안 됩니다. 고독할지언정 추한 무리에 섞이지 않고 외로울지언정 나의 향기를 잃지 않는 그런 기계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나를 성장시키는 인연과 나를 믿어주는 진심, 그리고 서로를 응원하는 따뜻함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복잡한 인간관계에 명쾌한 해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관계 맺기는 결국 나를 찾아가는 또 다른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길목에서 저희가 전하는 옛 선현들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은은한 달빛이 되어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깊은 곳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지혜의 물결이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고 여러분이 경험한 소중한 관계의 깨달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힘이 되는 커다란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에 더 깊이 있고 삶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당신만의 향기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